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김호중 아티스트의 항소심 재판부, 대등 재판부에 대해서 그 구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신뢰하는 것은 법리 해석과 양형 조건, 집행유예 기준 등을 법리에 경험이 많은 부장 판사님들에 의해서 재판이 보내진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법리와 사실관계,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해야 되는 것이 재판의 원칙이고 판사님들의 기본 소양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판사 개인의 감정, 언론의 눈치, 누리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휘둘리거나 검찰과 공권력 등에 의해서 눈치를 보는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기에 여기에 이번 부장 판사님 세 분의 합의부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걱정이 덜할 것 같다. 이렇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또 김호중 아티스트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님들의 검찰의 기소 내용, 즉 사건 구성 요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 강력히 조목조목 변론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속이 좀 뻥 뚫리는 점도 있긴 합니다. 네,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1심보다는 많이 지금 변론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듯이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법조신문, 네, 법률신문입니다. 네, 이 법률신문에서는 또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김호중 아티스트의 그런 것을 변론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와 있네요. 감사하게도 피해자인 택시 기사님께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판사님들의 그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 큰 조건 중에 하나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이것에 대해서도 오해가 지금 많이 부풀려져 있다. 이러한 면이 많이 있으니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점을 좀 참고해 달라. 이렇게 변호사님이 참 판사님들에게 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의 요건이 많이 부족하다. 위험운전치상의 조건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검찰에 제시하는 기소 내용, 즉 입증 책임이 그들이 검찰이 주장한 것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달라고 많이 반박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그 주요 원인으로는 김호중 아티스트가 과도한 휴대전화 조작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조목조목 변론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많이 것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취지로 변호사님들이 적극적인 변론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호중 아티스트의 현재의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볼 것 같으면 그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집행유예를 받는 가장 큰 키가 되는 것이죠. 네, 초범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합의가 원만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과 깊은 성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범의 여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김호중 아티스트가 과연 재범을 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참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재범으로 또 음주 운전을 해서 그런 것으로 사건에 연루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호중 아티스트의 현재의 상황은 건강 상태가 몹시 불안하죠. 특히 발목 부상이 지금 많은 지금 수감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지금 상황이고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그렇게 참 주관적으로 판단했던 반성의 정도가 참 의심이 간다라는 그런 뜻한 그러한 뉘앙스의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반성의 문제를 구속 전에 김호중 가수의 반성하는 그 정도와 구속된 후 지금 현재 김호중 아티스트의 반성의 정도를 생각해 보면 굳이 제가 그것을 다 제가 이것을 쭉 노트에서 적어는 나 봤는데 이것을 다 설명할 그런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김호중 아티스트는 구속 전과 구속 후에 그 반성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겉 모양만 보아서 김호중 아티스트의 그 풍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것을 보고서 반성이 됐느니 안 됐느니 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미안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 팝송으로 이런 제목의 노래를 제가 한번 불렀었어요.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참 남자는 뭐 사랑하는 여인한테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하기가 참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김호중 아티스트의 그 성격으로 보았을 때는 뭐 반성을 한다면서 어떻게 하는 그런 뭐랄까 표현은 그럴지 몰라 가짜 반성 이런 거를 못하는 성품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진심 어린 반성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속마음은 누구도 모르지만 제가 보았을 때 지금 김호중 아티스트는 정말로 100%, 100% 지금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속된 그 후부터는 깊이 뉘우치면서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참 오로지 그때 그 잘못된 그것을 곱씹어 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것을 통감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는 잘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아냥거리는 언론들조차도 지금은 김호중 가수의 그 반성하는 모습은 인정해주는 추세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려 보았지만 정말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실형 2년 6개월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법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저 실형 2년 정도의 집행유예 한 3년 6개월, 길어야 집행유예 4년, 네. 실형 2년 정도의 집행유예가 적당한 추세 선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네, 뭐 누가 저한테 물어봐 누가 했어 그러면은 네,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김호중 아티스트가 이 집행유예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집행유예를 줌으로써 이 집행유예라는 그 본뜻은 그 사회적 복귀, 얼만큼 이 잘못된 점을 뉘치고 굳이 실형으로서만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일반 국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눈여겨보는 게 집행유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복귀와 인간의 삶, 조리와 순리, 그 다음에 실익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실익에는 사익이 있고 공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한 사람이 사회와 국가와의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공익에 부합되는지 또 한편으로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사익도 챙겨 주어야 합니다. 지금 김호중 아티스트가 법률적인 그러한 형벌만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김호중 아티스트가 그 큰 세계적인 무대를 빼앗긴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사익이 개인적인 그 손실,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이 다 판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김호중 아티스트는 지금 법률적인 형벌에 의한 처벌보다도 그 이상 지금 참 형벌 아닌 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무대를 빼앗긴 그러한 처벌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김호중 아티스트가 잘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강조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실형 2년의 집행유예가 지금 법리와 판례, 양형 조건, 집행유예 조건 등 이것은 다 대법원에서 이 양형 조건은 나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네, 대법원에 나와 있는 양형 조건에 지금 현재 김호중 아티스트에게 내려질 그런 선고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의견이다. 물론 이것에 또 더 찾아보면 더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1심 선고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과도한 실형 선고에 이것에 대해서도 법률과 판례, 양형 조건 등에 벗어난 주관적이고 언론의 눈치를 본 듯한 그리고 검찰의 압력, 무슨 사법방해가 어떠느냐 하면서 검찰총장이 윽박질렀던
그런 모습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단독 판사였던 그 판사는 판단이 흐려졌다라는 것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성이 없었다 하면서 감정이 실린 판결에 대해서 이러한 판결은 AI 판사가 판결을 했다면 아마도 100% 집행유예가 나왔다. 이렇게 또 법률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지금 오늘은 그래서 4월 25일 대등재판부에 저는 신뢰를 보내봅니다. 네, 그 외에 그러면서 정황들을 제가 또 덧붙여 말씀드리 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넓은 폭에서 우리가 이 지금 항소심 진행 상황을 그나마 잘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여겨지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4월 25일 바로 며칠 후에 한국에 방문합니다. 한국 방문합니다. 네, 그때에 그곳에서 함께 기쁜 소식을 받고서 또 그곳에서 고국의 봄을 만끽해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기뻐하는 소식을 저도 한국에서 맞이하고 싶어서 그런 즈음에 저는 한국에 방문합니다. 네, 한국 가면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곳저곳 두루 살피면서 제가 할 부분을 또 챙겨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야, 또 벌써부터 기대가 부풀어지네요. 저도 한국 갈 생각을 하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저는 한국에 가서 몇 개월 지내다가 오는데 네, 이번에는 더 뜻깊은 고국 방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야. 네, 그럼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